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17만원입니다. 플러스 만원입니다. 이거 오늘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거 아침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요, 한 25만원 수익 날 거를 다 날려버리고 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시장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정시가 또 나스닥이 빠졌습니다. 금리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급락했을 때 악재였던 국채금리는 1.6에서 1.4 정도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항상 불안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거, 로켓컴퍼니라는 회사가 71% 급등해 버렸습니다. 이게 또 지난번에 왜 그거 있었죠? 게임스톱 여기서 이거 25달러짜리가 500달러까지 갔을 때 폭등했던 이 느낌을 지금 가집니다. 그래서 SNS에서 또 공매도를 공격하라 이런 쪽으로 종목이 지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헤지펀드를 공격하면 결과적으로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던 우량주를 이거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요, 우량주를 매도해서 증시가 급락하는 위험성이 있다. 근데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악재로 작용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올라가면 왠지 불안한 느낌을 살짝 가집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나스닥 지수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이 자리가 딱 위로 가기도 애매하고 아래로 빠지기도 애매한 자리다. 그래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밤에 하락했는데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더 빠진다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등한다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변동성이 아주 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조금 다행한 것은 독일 증시가 크게 안 빠지고 자리를 버티고 있는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가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 선물지수가 플러스 0.6 정도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코스닥 지수가 한 0.8% 정도 약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하고 옵션 쪽에서 하방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3월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 쪽으로 선물 매도, 콜 매도, 품 매수 이렇게 잡고 있는 외국인이 있어서 언제든지 아래쪽으로 확 누를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면 그런 급락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제가 왜 25만원짜리 수익을 만원짜리로 확 줄여버렸냐면,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윤석열 관련주가 어제 덕성이 20몇 프로 상승했었거든요. 제가 어제 덕성 200만원치 사가지고 12% 수익 올려서 22만원 수익이 어제 덕성 때문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관련주 때문에. 그래서 장 끝날 때 덕성이 100만원인데다 50만원 더 보태갖고 150만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덕성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좀 다른 게 올라갈 것 같다 싶어가지고 뭘 골랐느냐면 서현탄메탈을 100만원치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덕성이 마이너스 한 2% 정도로 하락해 버렸거든요, 시간 외에서.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 하루 쉬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빨리 판단했어요. 아침에 시간에 거래해서 덕성을 50만원어치를 팔아버렸고 서현탄메탈을 100만원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너무 빨리 팔았어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5분봉인데요, 장 시작하고 나서 확 떴거든요. 그래서 한 10% 가까이 뜯으시면 돼요. 가지고 있다가 떴을 때 여기서 팔았으면 여기서 10만원, 덕성에서 한 15만원에서 25만원 건졌을 건데 시간에서 팔아버려갖고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수익을 많이 날려버렸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오늘 윤석열 관련주, 오늘은 서현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서현탄메탈이 강하게 올라갈 줄 알고 얘를 잡았었는데요, 의외로 서현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장 시작하고 나서 서영이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다시 밀렸습니다. 이건 아마도 대장인 덕성이 하락해 버렸거든요. 상승했다가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뒤로 밀리니까 덩달아서 서영도 조금 조정을 받아서 쭉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때요. 오늘 저게 있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에 있는 그 검사들 만나러 대구로 가는 날이었는데요. 이때 뭔가, 이제 무슨 말이 나올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사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덕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2시쯤 돼갖고 오늘 나온다 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뭔가 한마디 하면 그걸로 해서 급등할 때 팔아먹어야지는 생각으로 덕성하고 서영담배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눌린 건 당연했다고 보고요. 쭉 눌렸다가 여기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뉴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YTN 뉴스 실시간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기자가 2가지를 물었습니다. 크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아주 강경한 표현을 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직을 걸고 싸우겠다는 아주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건 한번 해먹었던 이미 나왔던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등할 때 질문이 뭐였냐면, 사퇴하면, 임기 끝나면 정치에 정계에 진출할 생각이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표현이 정확히 뭐냐면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이걸 물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놀래가지고, 제가 오늘 대장주를 매매했다면 수익이 더 났을 건데, 서현을 매수했다면 이 폭이 억수로 컸거든요. 좋았을 건데, 만원짜리 넘어가면 수익률이 빨리 올라가거든요. 상한가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거. 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빠르게 제가 덕성을 100만원인 데서 100만원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 말이 왜 호재냐면,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 말은 다시 해석해보면 관심은 있는데 말하기 곤란하다가 되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걸 호재로 받아들여갖고 쫙 올라갔습니다, 서현이. 쫙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조금 툭 떨어져서 끝난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저는 올라갔을 때 덕성을 다 팔았습니다. 올라갔을 때 여기 200만원치 사갖고 여기서 팔았는데 왜 수익이 안 났느냐면,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했던 게 KGETS하고 대성파인텍 2종목을 매매했었어요. 보시면 대성파인텍 잡았는데 급등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밀려버렸어요. 여기쯤에서 샀다가 밀려갖고 손절했고요. KGETS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 관련주도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밀려갖고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2종목에서 한 8만원 손실 났는데 다행히 덕성에서 빠르게 한 9만원 정도 수익 나가지고 손실 정리하고 한 만원 정도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장주를 꼭 매매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섣부르게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갔던 종목이 손실로 마감했는 이 부분, 섣불리 들어갈 상황이 아니다. KGTS는 여기서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대단한 호재가 아니고서야 이걸 밀어올리기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수했다. 오늘 또 반성을 하고 내일은 좀 더 좋은 종목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관련주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일단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 같아요. 직을 걸어갖고 지금 쫓겨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버리면 여당에 대한 원망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여당에서 지금 대응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표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임기 끝나고 나면 정치권으로 들어올 것 같다는 기대감을 오늘 줬기 때문에 윤석열 테마주는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 오늘 뉴스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제 뉴스로 급등하고 오늘 정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올라간 것까지는 좋은데, 내일 나올 뉴스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검찰총장이 또 기자들 만나가지고 뜬금없이 또 뭐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난감하죠. 그래서 기사가 안 나오면 힘이 빠지게 됩니다. 여기 오늘 급등할 줄 알고 서영 같은 종목에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욱 따라 들어왔는 사람들이 지금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뉴스가 안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손절하면서 밀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지금 시간에서도 좀 흔들거리고 있거든요.
진짜 이 종목이 상승할 것 같으면 시간에서 상한가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올라가는데 지금 종가에서 떨어졌는 데다가 시간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사가 내일 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2시에 대구에 방문할 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기대가 됐지만 내일 또 뉴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좀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정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노려보는 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조정받는다면 이평선에 닿는 이런 위치에서 한번 다시 노려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덕성을 가장 좋게 보고요. 대장이었기 때문에 출발할 때. 그 다음 서현탄메탈 이 종목 괜찮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은 조금 쉬어갈 때까지 놔뒀다가 조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지금 내일의 유망 종목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포스코엠텍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왜 올라갔을까 싶어서 히토류 관련주를 봤는데요. 히토류 관련주인 대장인 유니온은 못 가고 있는데 포스코엠텍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가느냐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해 봤는데 포스코 붙은 게 전부 다 상한가 들어가고 있어요. 포스코엠텍, 포스코 ICT,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까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찾아보니까 이게 이 뉴스가 있어요.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의 가치가 급등했답니다. 리튬이 들어있는 호수를 포스코에서 투자를 했겠죠. 근데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폭증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뉴스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투자를 했는데 원래 매장됐을 걸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묻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치가 엄청나게 포스코가 인수한 리튬 광산의 가치가 35조 원에 달한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포스코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시간에서.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주 중에 포스코 관련되는 회사가 포스코엠텍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엠텍이 가장 대장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히토류 매매할 때 이상하게 포스코엠텍은 안 빠진다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이 유니온이 빠지면 대장이 좀 밀리면 포스코엠텍도 밀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얘는 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재료들을 어느 정도 깔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포스코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쪽에 갔던 돈들이 이쪽으로 몰려오면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조정받을 때 빠졌을 때 윤석열 관련주 같은 걸 저가에 노려보는 이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대놓고 포스코엠텍 같은 거 이 시간에 급등하고 나면 갭으로 뜨고 나서 누르는데요. 만약 갭으로 많이 안 뜬다면, 대충만 이 정도 떠서 움직인다면 타이밍을 노려갖고 급등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한번 그냥 바로 들이대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포스코 관련한, 특히나 포스코엠텍이 대장으로 보여지니까요. 시간의 상한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포스코엠텍을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오늘 뉴스 중에 무상증자 관련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화일약품이 한 주당 2주 무상증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등했고요.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 EDGC라는 종목, 이 종목이 한 주당 한 주 무상증자 뉴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18일까지 보유하면 18일날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무상증자 받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EDGC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언제든지 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도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오늘 좀 관심 있었던 뉴스가 메타버스라 그러는데요. 이게 아마 가상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현실 관련주 중에 선익시스템이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칩셋 미디어가 뒤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너무 강하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여기서 들어가기는 선익 시스템을 여기서 잡기는 좀 부담스럽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동안 못 올라갔던 환경 관련주 쪽으로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광명전기라든가 이런 종목들, 오늘 제가 KGTS하고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 관련주들 움직일 때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입니다.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대성 파인텍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시장만 좋아진다면. 그러니까 환경 관련주들이 급등한다면 다른 종목보다 대성 파인텍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 화폐 관련주, 화폐개혁 관련주 중에 로지시스를 한번 노려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한네트 대장격으로 움직이는데 로지시스가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KCS가 뒤를 따라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아직 안 빠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시스가 그 과열로 해서 단기 과열에서 그 단일가 지정 3일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단일가 매매였습니다. 근데 안 빠졌죠. 이 단일가 지정됐을 때 안 빠지는 종목은 강하다.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AP성 그 할 때 그때하고 AP성 여기입니다. 땡겨서 볼게요. 그대로. 이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단일가 지정이 돼가지고 하루 이틀 3일째죠. 3일째인데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다. 단일가 지정인데도 불구하고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일가 풀리고 나면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을 제가 이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서 기분 좋게 팔았는데 그 다음에 더 올라갔습니다. 2만원까지 넘어갔습니다. 오늘 23,000원대까지 올라갔네요. 최고치로는. 물론 이제 지금 조정은 받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 강한 모습이 이때만 잡았더라면 2배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위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로지시스가 단일가 지정인데도 괜찮은데 내일 만약 안 빠지고 강하다면 단일가 지정 풀리고 나면 다시 한번 위로 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지시스 이런 정도로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한 번쯤 노려봤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마치고요. 정말 짧게 하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을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라도 더 이게 제 생각을 표현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비록 저는 돈을 못 벌더라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가지고 수익을 올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건 1년 가까이 열심히 했고 이제 3월 말이 되면 전업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분들도 지금 한 3,670명 정도 선에서 정체가 돼 있는데요. 이게 아마도 제가 수익을 못 내다 보니까 실망해서 그냥 빠져나가시는 분이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해서 정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힘이 좀 안 날 때도 있으니까 여력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쯤은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좋아요 누르신다고 해서 저한테 도움되는 거는 뭐 이익되는 건 사실 없지만 좀 힘이 됩니다. 내가 했는 방송이 누군가에게 약간은 도움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송할 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늘하게 조용하면 역시 반응이 별로구나, 이렇게 해서 힘쑥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